내 이름은 아서 펜드래건, 75세. 은퇴한 오케스트라 지휘자다. 아내와 사별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켄싱턴의 이 고풍스러운 저택은 이제 내게 너무나도 휑하고 거대하게 느껴진다. 아이들도 모두 장성하여 제 갈 길을 갔고 이 넓은 집에는 이제 나 혼자뿐이다. 그런 외로운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왔다. 그녀의 이름은 빅토리아 스털링. 고급 부동산 컨설턴트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내 아들 에드워드의 주선으로 이 저택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왔다고 했다. 처음 그녀를 본 순간 나는 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65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우아하고 기품이 넘쳤다. 짙은 갈색 머리는 풍성하게 웨이브져 있었고 굴곡진 몸매는 고전적인 스타일의 긴 드레스로 감싸져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안녕하세요, 펜드래건 씨. 스털링입니다. 부동산 가치 평가건으로 방문드렸습니다. 그녀는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인사하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사실 나는 이 저택을 팔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첫인상은 꽤나 강렬했고 왠지 모르게 그녀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서 오시오, 스털링 부인. 나는 정중하게 그녀를 맞이했다. 빅토리아는 익숙한 듯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서류를 검토하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다.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펜드래건 씨, 혹시 이 큰 저택에 혼자 사시는 건가요? 나는 조금 놀랐지만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로는 계속 혼자 지내고 있죠. 내 대답에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외롭지는 않으세요? 그녀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찌르는 듯했다. 뭐, 익숙해졌죠.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말과는 달리 가슴 한구석이 씁쓸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빅토리아는 종종 우리 집을 방문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부동산 가치평가와 관련된 추가 논의였지만 우리는 그 핑계로 서로를 더 자주 만날 수 있었다. 그녀를 만날 때마다 내 안에서 무언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밝은 미소, 사려 깊은 대화, 그리고 그녀에게서 풍겨나오는 은은한 장미 향수 냄새는 내게 큰 즐거움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는 왠지 모를 쓸쓸함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았다. 일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밝은 척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외로움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점차 내 안에서 억누를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으로 커져만 갔다. 그녀가 우리 집에 온 지도 벌써 여러 번. 처음에는 부동산 이야기만 했지만 요즘에는 그런 딱딱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다. 나도 그저 그녀와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이 즐거웠다. 빅토리아가 집에 올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두근거린다. 이런 감정 느껴본 지 정말 오래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오면 집안의 공기마저 달라지는 것 같다. 그녀의 향수 냄새일까, 달콤한 장미향이 은은하게 퍼져오면 나는 괜스레 옷매무새를 가다듬게 된다. 아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별일 없으시고요. 빅토리아가 현관에서 그렇게 인사를 건네온다. 나는 늘 그렇듯, 뭐, 늘 똑같지라고 대답한다. 사실 그녀가 오는 날은 내게 조금 특별한 날이다. 하지만 그런 말을 대놓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빅토리아는 집 안으로 들어와 늘 그렇듯 소파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65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매력적이고 아름답다. 검은색 정장 팬츠에 셔츠, 딱 떨어지는 차림새는 누가 봐도 일하는 여성의 모습일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셔츠 단추가 몇 개 풀려 있었고 그 사이로 살짝 드러난 쇄골에 나는 자꾸만 시선이 갔다.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피곤하네요. 빅토리아가 그런 식으로 푸념을 늘어놓는 일이 잦아졌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았다. 딱히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녀가 내게 의지하며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사실이 기뻤다. 오늘은 조금 더 늦게까지 있어도 괜찮을까요? 그런 말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놀라면서도 곧바로 물론이지라고 대답했다. 집에 누군가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빅토리아는 긴장이 풀렸는지 소파 등받이에 몸을 편안하게 기댔다. 나는 무심결에
그녀의 옆모습을 빤히 바라보게 되었. 정장 팬츠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굴곡진 몸매는 묘하게 매혹적이었다. 마음속으로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다. 빅토리아의 표정이 평소와는 조금 달라 보였. 그날 빅토리아와의 거리가 한층 더 가까워진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었. 빅토리아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순간 갑자기 내 쪽으로 몸을 기울여 다가왔. 처음에는 그녀가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의아했지만 그녀의 향수 냄새가 강하게 코끝을 자극했을 때 나는 깨달았다. 이건 지금까지와는 다르다는 것. 아서 요즘 조금 외롭지 않으세? 빅토리아가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그렇게 속삭였다. 솔직히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명 외로움이 사무치고 있었.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 저도 요즘 너무 힘들고 지치네요. 그렇게 말하며 빅토리아는 내 무릎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그 순간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 65세 여인의 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녀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빅토리아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 그녀의 눈동자는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 묘한 빛을 띠고 있었다. 어느새 내 손도 그녀의 손을 감싸쥐고 있었. 나 자신도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 다만 그 손을 놓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다. 빅토리아가 조금 더 내게 다가왔을 때 내 안에서 억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 괜찮으세요? 빅토리아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 상태로 빅토리아는 내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 댔. 그녀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그녀의 향기, 그녀의 체온, 그것들이 나를 온통 휘감았다. 나는 이제 어떻게 멈춰야 할지 알 수 없었. 천천히 그녀의 입술이 내게로 다가왔다.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입술을 포갰다. 75세의 내가 이런 감각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해. 빅토리아의 입술이 내게 닿는 순간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 75살에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줄이야.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입술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부드러웠고 나는 그 감촉의 넋을 잃고 말았. 천천히 입술을 떼자 빅토리아는 수줍은 듯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숨을 고르면서도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 빅토리아 역시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이 이상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마음은 멈출 수 없었. 빅토리아가 조용히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더욱 몸을 밀착해왔다. 그 순간 내 이성은 완전히 사라져버렸. 그녀의 몸이 내게 닿을 때마다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 온몸을 휩쓸었. 아서 빅토리아가 그렇게 속삭이며 내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손길에 나는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하고 말았. 마음속으로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내 등을 타고 내려와 더욱 밀착해오자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 이런 건 정말 안 되는 거겠. 빅토리아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그 말에는 전혀 저항감이 느껴지지 않았.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몸을 힘껏 끌어안았다. 빅토리아는 천천히 재킷을 벗기 시작했. 그 아래 입고 있던 얇은 블라우스 너머로 그녀의 몸이 어렴풋이 드러났. 나는 그 모습에 넋을 잃었고 그녀의 손끝이 하나씩 단추를 풀어갈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커졌. 어느새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듯 그렇게 서로를 탐닉하고 있었다. 빅토리아의 몸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매끄럽고 따뜻해. 그녀의 숨결이 귓가에 닿을 때마다 내 이성은 점점 더 멀어져 갔다. 우리는 그렇게 고요한 밤을 함께 보냈. 빅토리아의 움직임, 그리고 내 안의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욕망이 하나가 되어가는 감각. 그것은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 더 깊은 무언가를 서로 갈구하는 듯한 순간이었다. 이윽고 우리는 모든 것을 쏟아내고 조용히 서로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 다음 날 아침, 나는 여전히 내 품에 안겨있는 빅토리아를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조금 헝클어져 있었고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였다. 그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어젯밤의 일이 머릿속에 떠올랐. 우리는 선을 넘어버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마음이 벅차올랐다. 빅토리아와 이렇게 함께 있다는 사실이 그저 행복했다. 그녀가 문득 눈을 떴고 나와 눈이 마주쳤다. 좋은 아침이에요. 빅토리아가 수줍은 듯 미소를 지었다. 그 얼굴을 보니
어젯밤의 감각이 다시금 생생하게 떠올랐다.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말 이상의 관계가 되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어젯밤은 고마웠어요. 내가 말하자 빅토리아는 조용히 저야말로요 라고 속삭였. 그 후 그녀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옷을 챙겨 입는 모습을 보며 문득 섭섭함이 밀려왔다. 이제 가는 건가? 다음에 또 언제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차마 그런 말을 꺼낼 수는 없었다. 그런데 빅토리아가 일어서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녀의 팔을 붙잡고 말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끌어넘치고 있었다. 빅토리아도 그 순간 내 마음을 읽은 것일까? 다시 그녀는 내 쪽으로 몸을 기울여 왔다. 가기 전에 조금만 더 이러고 있어도 될까요? 빅토리아가 속삭이듯 그렇게 말하자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다시 소파에 몸을 뉘었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끌어안았다. 빅토리아의 따스한 체온이 느껴졌다. 그녀 역시 내 품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몸을 맡겨왔다. 그리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듯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가 되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내 등을 어루만질 때마다 내 마음은 점점 더 그녀를 갈망하고 있었다. 조금만 더 이렇게 있어요. 빅토리아의 그 말은 내 안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헤쳤다. 다시 한번 우리는 어젯밤처럼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방 안에는 그녀의 달콤한 향기와 우리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이 감각, 외로움에 짓눌려 있던 내 마음이 그녀와의 만남을 통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있었다. 빅토리아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피부가 내 안 깊숙이 스며들어 왔다. 75살의 나이에 이렇게 누군가를 갈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남아있다는 것이 솔직히 믿기지 않았다. 빅토리아 역시 내게 몸을 맡길 때마다 온몸으로 반응하며 내 마음을 고스란히 받아주고 있었다. 그녀의 몸이 내게 닿을 때마다 욕망은 더욱 커져만 갔다. 서로의 몸을 탐닉하며 이제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다. 그저 이 순간을 함께하는 것만이 중요했다. 빅토리아의 입술이 내 목덜미에 닿았고 온몸이 짜릿하게 떨려왔다. 나는 그녀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고 그녀의 등에 손을 둘렀다. 그녀의 가냘픈 몸을 내 품 안으로 바짝 끌어당기자 그녀는 더욱 강하게 내게 매달려왔다. 빅토리아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울릴 때마다 나는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그 상태로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몇 번이고 격렬하게 사랑을 나누었다. 그녀의 움직임에 맞춰 나 역시 온몸으로 반응했다. 빅토리아가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순간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 이윽고 서로의 몸이 하나가 되는 감각이 점차 잦아들었고 우리는 천천히 안정을 되찾아갔다. 빅토리아는 내 품 안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나 역시 깊은 숨을 내쉬며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내가 나지막이 중얼거리자 빅토리아는 살며시 미소 지으며 저도요 라고 조용히 말했. 한동안 우리는 말없이 그 상태로 서로에게 기대어 누워 있었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여전히 내 가슴에 남아 있었고 뭐라 말할 수 없는 편안함이 온몸을 감쌌다.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었다. 아니, 이렇게 누군가와 살을 맞대고 있었던 것 자체가 어쩌면 수십 년 만의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빅토리아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다시 옷매무새를 가다듬기 시작했다. 현실로 돌아갈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 안의 섭섭함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빅토리아가 옷을 다 입고 다시 내게로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다음에는 언제쯤 오면 될까요? 내가 묻기도 전에 그녀는 조금 쑥스러운 듯 제가 또 와도 될까요? 라고 물었다. 나는 깊이 고개를 물론이죠. 언제든 기다리고 라고 대답. 빅토리아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자 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떠난 후에 집 안의 고요함이 한꺼번에 나를 덮쳐왔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분명 무언가 달라져 있어. 앞으로 그녀가 다시 이곳을 찾을 때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신기하게도 다시 그녀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샘솟았다.
다음번에 빅토리아가 이곳을 찾아올 날이 몹시도 기다려졌다. 그날 아침 빅토리아가 떠난 후 나는 한동안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 그녀의 향기가 아직도 방 안에 은은하게 남아 있었고, 그녀의 온기가 닿았던 곳은 여전히 따뜻했. 이런 감정 정말 오랜만이었다. 아니, 어쩌면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일지도 몰랐. 75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간절히 원하고 또 누군가에게 이토록 깊이 빠져든 적은 없었. 그녀가 떠난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다. 그녀가 오기 전까지 나는 이 고요함에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했. 하지만 그녀가 머물렀던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집은 생기와 온기로 가득했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나자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린 것 같았.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빅토리아가 앉았던 소파에 앉았다. 그녀가 남기고 간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었.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마시던 찻잔이, 바닥에는 그녀가 신고 왔던 구두 자국이, 그리고 공기 중에는 여전히 그녀의 향기가 맴돌고 있었. 나는 그 흔적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어젯밤의 일들을 떠올렸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 뜨거웠던 숨결, 그리고 그녀의 눈.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때 문득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에드워드였. 아버지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에드워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고 예의 발랐. 그래, 에드워드. 잘 지내고 있다. 너는 어떻게 지내느냐? 나는 애써 태연한 척 저의 하늘 똑같죠? 그런데 아버지, 지난번에 부동산 감정 때문에 오셨던 분 있잖아요. 그분이랑은 어떻게 되셨어? 에드워드의 질문에 나는 순간 흠칫했. 그게 그냥 잘 마무리되었. 나는 얼떨결에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나저나 아버지 요즘 집에 자주 안 오시는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에드워드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 아니다, 그런 거. 그냥 요즘 좀 바빠서. 나는 또다시 둘러댈 수밖에 없. 그러시군요. 그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조만간 찾아뵐게. 에드워드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다. 에드워드에게 빅토리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 아니, 그 이전에 나 자신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나는 다시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눈을 감았다. 빅토리아의 모습이, 그녀의 목소리가, 그녀의 향기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 그렇게 한참을 누워 있었을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 아서, 빅토리아의 목소리. 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쏜살같이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 빅토리아. 내 눈앞에 빅토리아가 서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과는 사뭇 다른 화사한 원피스 차림이었. 아서 그냥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었. 그녀는 수줍은 듯 말을 잇지 못했. 들어와요, 빅토리아.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 이번에는 그 어떤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오직 서로만을 갈망하며 그렇게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 며칠 후 빅토리아는 자신의 짐을 챙겨 우리 집으로 들어왔다. 에드워드는 여전히 못마땅해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75살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 물론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이었. 빅토리아가 온 후로 이횡하던 저택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다. 그녀는 정원을 가꾸고 집안 곳곳을 아름답게 꾸몄.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하곤 했다. 그녀는 내가 잊고 있었던 음악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그녀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 덕분에 나는 다시 작곡을 시작할 수 있었고 오랜만에 새로운 곡을 완성하기도 했.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샴페인을 마시며 테라스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 아서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전 아마 평생 외롭게 살았을 거에. 빅토리아가 조용히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빅토리아.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그저 죽지 못해 살고 있었던 것과 다름없었어.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을까? 그녀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물론이지, 빅토리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할.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랑해요, 아서. 빅토리아가 내 품에 안기며 속삭였다. 나도 사랑하오, 빅토리아.
나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그렇게 대답했다. 그렇게 우리의 늦깎이 로맨스는 무르익어갔다. 우리는 함께 여행을 다니고 음악회를 가고 또 정원에서 춤을 추기도 했다. 때로는 그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있기도 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영원하지 않았다. 어느 날 빅토리아가 갑자기 쓰러졌다. 병원에서는 그녀가 오랫동안 앓아온 지병이 악화된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녀의 곁을 지키며 정성껏 간호했다. 하지만 그녀의 병세는 점점 더 나빠져만 갔다. 아서, 미안해요. 이렇게 당신을 혼자 두고 가게 돼서. 어느 날 밤, 빅토리아가 힘겹게 입을 열었.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빅토리아. 당신은 꼭 나을 거야.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 아서,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말했. 나도 마찬가지야, 빅토리아. 당신은 내게 삶의 기쁨을 다시 알려준 사람.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에게 속삭였. 아서, 약속해줘요. 내가 없더라도 당신은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녀는 힘겹게 말을 이었. 약속하겠소, 빅토리아. 당신 목까지 내가 꼭 행복하게 살게.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그녀와 굳게 약속했. 사랑해요, 아서.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 빅토리아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한동안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녀가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 하지만 나는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일어서야만 했. 나는 그녀를 추모하는 곡을 작곡했고 그 곡을 그녀가 좋아했던 오케스트라에 헌정했. 그리고 그녀와 함께했던 추억을 간직하며 남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기로 결심했. 세월이 흘러 나는 어느덧 90살의 노인이 되었다. 여전히 빅토리아가 그립고 그녀와의 추억이 사무치지만 이제는 그녀를 편안하게 보내줄 수 있을. 어느 날 나는 빅토리아와 함께 자주 갔었던 공원을 찾았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 그러자 어디선가 빅토리아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 아서,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 네, 빅토리아. 나는 지금 당신 덕분에 아주 행복합니다. 그 순간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내 뺨을 어루만졌다. 마치 빅토리아의 손길처럼 부드럽고 따뜻했. 빅토리아,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 비록 당신은 내 곁에 없지만 당신이 남겨준 사랑과 추억은 영원히 내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그땐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을 만나 내 인생은 진정 아름다웠노라고. 그리고 당신을 사랑했기에 나는 진정 행복했었노라. 시간이 흘러 나는 에드워드와 화해했다. 에드워드는 빅토리아를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아버지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인정했. 에드워드는 결혼하여 손주를 낳았고 나는 그 아이들에게 빅토리아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 어느 날 나는 빅토리아가 가장 좋아했던 장미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붉은 장미들이 만개하여 그 향기가 온 정원을 가득 채우고 있었. 그때 한 젊은 여인이 내게 다가왔. 안녕하세요. 혹시 아서 펜드래건 씨 되시나요? 그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 그렇소만. 당신은 누구? 나는 궁금한 마음에 되물었. 저는 엠마라고 해요. 빅토리아 스탈링 씨의 손녀딸입니다. 그녀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 빅토리아의 손녀딸이라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 네, 할머니께서 생전에 아서 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엠마는 그렇게 말하며 작은 상자를 하나 내밀었. 이건 할머니께서 아서님께 전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받아들었다. 상자 안에는 빅토리아의 사진과 그녀가 직접 쓴 편지가 들어있어. 사랑하는 아서의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아서, 당신을 만나 내 인생은 진정 아름다웠어. 당신은 내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준 사람이었어. 비록 우리의 시간은 짧았지만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내 영원히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아서, 당신은 나에게 삶의 기쁨, 음악의 열정을 다시금 일깨워줘.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떠나지만 내 사랑은 영원히 당신 곁에 머물 거야. 그러니 당신도 나를 잊지 마라. 그리고 부디 행복하게 살아. 내가 지켜보고 있을게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한 빅토리아로부터.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나는 왈칵 눈물을 쏟아냈. 빅토리.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한참을 울었.
엠마는 그런 나를 말없이 지켜봐 주었. 아서님,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서님은 할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자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었다고요. 엠마가 조용히 말했. 나도 마찬가지야, 엠마. 빅토리아는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었어. 나는 눈물을 닦으며 그녀에게 대답했. 할머니 유품 중에서 아서님께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엠마는 그렇게 말하며 작은 바이올린을 꺼내 보였. 이건 할머니께서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바이올린이에요. 할머니께서는 아서님께서 이 바이올린을 연주해 주시길 바랐어. 나는 엠마에게서 그 바이올린을 건네받았다. 빅토리아의 손때가 묻은 낡은 바이올린이었. 나는 그 바이올린을 한참 동안 어루만졌다. 마치 빅토리아를 다시 만난 듯 가슴이 벅차올랐. 엠마, 고맙소. 빅토리아의 마음 잘 간직하겠어. 나는 진심을 담아 그녀에게 말했. 아서님, 할머니를 잊지 않아주셔서 감사해요. 엠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게 인사했. 천만에 엠마. 나야말로 빅토리아를 잊지 않게 해줘서 고맙소. 나는 그녀와 작별 인사를 나누. 엠마가 떠난 후 나는 빅토리아의 바이올린을 들고 그녀와 함께 자주 갔었던 음악당을 찾았. 그리고 무대 위에 올라 그녀를 위한 마지막 연주를 시작했.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쇼팽의 야상곡이었. 바이올린 선율이 음악당 안을 가득 채웠. 나는 눈을 감고 온 마음을 다해 연주했다. 마치 빅토리아가 내 곁에서 함께 연주하는 듯했. 연주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져. 하지만 내 귓가에는 오직 빅토리아의 목소리만이 들려왔. 아서, 당신의 연주는 여전히 아름답군.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대답했. 빅토리아, 이 모든 것은 당신 덕분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빅토리아의 바이올린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었. 그리고 연주가 끝날 때마다 항상 그녀를 추억하며 이렇게 말했. 이 연주는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었던 빅토리아 스털링에게 바치는 곡입니다. 시간은 흘러 나는 100살 생일을 맞이했다. 에드워드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내 생일을 축하해 주었. 아버지, 100살 생신을 축하드려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에드워드가 샴페인 잔을 건네며 말했. 고맙다, 에드워드. 너도 내 가족들도 모두 건강하길 바란. 나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선물이에. 에드워드의 손녀 앨리스가 내게 작은 그림을 하나 건네. 어디 보자. 이게 뭐? 나는 앨리스가 건넨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았. 할아버지랑 할머니예요. 두 분이서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계시는 모습이. 앨리스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 그래, 그렇구나. 정말 고맙다, 앨리스. 나는 앨리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앨리스가 궁금한 듯 물었. 할머니는 말이지. 나는 앨리스를 무릎에 앉히고 빅토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 할머니는 아주 아름답고 착하고 또 지혜로운 분이셨단다.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 할아버지, 그럼 지금도 할머니를 사랑하세요? 앨리스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그럼 물론이지. 할머니는 영원히 할아버지 마음속에 살아계실 거야. 나는 앨리스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다.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 빅토리아의 사진을 꺼내 들었. 빅토리아,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오늘 100살 생일을 맞았어. 나는 사진 속 그녀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 당신이 떠난 지도 벌써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어. 당신과 함께했던 그 짧은 시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어. 당신은 내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다시금 일깨워준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 빅토리아, 당신을 만나 내 인생은 진정 아름다웠어. 그리고 당신을 사랑했기에 나는 진정 행복했어. 그러니 당신도 그곳에서 부디 행복하길 바라.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그땐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오.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서 진정 감사했다고. 나는 사진 속 빅토리아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러자 꿈속에서 빅토리아를 만날 수 있었다. 우리는
처음 만났던 그 벤치에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서, 늦어서 미안해요. 빅토리아가 미안한 듯 말했다. 아니요, 빅토리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아서, 당신은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많이 힘들었죠? 그녀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괜찮았어, 빅토리아. 당신이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이 처음엔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당신을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 나는 그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들려주었다. 아서,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당신을 혼자 두고 와서. 빅토리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런 말 마시오, 빅토리아. 당신 덕분에 나는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 당신과의 추억은 영원히 내 가슴속에 남아있을 것이요.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아서, 사랑해요. 영원히 당신을 잊지 않을게요. 빅토리아가 내 품에 안기며 속삭였다. 나도 사랑하오, 빅토리아. 영원히 당신을 기억할 것이오. 나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의 품에 안겨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아서,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얼마 후, 빅토리아가 아쉬운 듯 말했다. 벌써 조금만 더 함께 있으면 안 돼요? 나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안해요, 아서.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빅토리아, 부디 그곳에서 행복해야 하오. 나도 그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아서, 당신도 부디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나를 잊지 말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천천히 내 곁을 떠나갔다. 빅토리아. 나는 그녀를 불러보았지만 그녀는 이미 저 멀리 사라진 후였다. 그리고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여전히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다. 꿈속에서나마 빅토리아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빅토리아, 잘 가시오. 그리고 언젠가 우리 꼭 다시 만납시다. 나는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그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 후로도 나는 오랫동안 빅토리아를 그리워하며 살았다. 하지만 더 이상 슬픔에 잠겨있지는 않았다. 그녀가 내게 남겨준 사랑과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내게도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다. 나는 평온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저 멀리서 빅토리아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아서,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105살의 나이로 아서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임종을 지킨 것은 에드워드와 그의 가족들이었다. 아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빅토리아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를 그리워했다. 아서의 장례식은 그가 생전에 좋아했던 음악당에서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에드워드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빅토리아의 유품인 바이올린을 아버지의 관 옆에 놓아두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에드워드는 앨리스와 함께 아서와 빅토리아가 자주 갔었던 공원을 찾았다. 할아버지, 이제 할머니 만나셨을까? 앨리스가 벤치에 앉으며 물었다. 그럼 만나셨을 거야. 할아버지께서는 평생 할머니를 그리워하셨으니까. 에드워드는 앨리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정말 멋진 사랑을 하신 것 같아. 앨리스가 부러운 듯 말했다. 그래, 앨리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은 정말 특별했지. 비록 두 분은 오랜 시간 함께 하시진 못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도 아름답고 또 진실했단다. 에드워드는 벤치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마치 아서와 빅토리아가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두 분이서 영원히 행복하세요. 앨리스가 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에드워드도 앨리스를 따라
하늘을 향해 조용히 기도했다. 아버지, 그리고 빅토리아, 두 분의 사랑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그곳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 앨리스는 어른이 되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다. 앨리스는 결혼식 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식장으로 들어섰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결혼해요. 두 분처럼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게요. 그러니 하늘에서 저희를 축복해 주세요. 앨리스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그렇게 말했. 결혼식이 끝나고 앨리스는 남편과 함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자주 갔었던 공원을 찾아 그리고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벤치에 앉아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 여보, 저 벤치에 얽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알고 있나? 앨리스가 남편에게 물었. 그럼 당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러브 스토리는 이미 전설이 되었는. 남편이 앨리스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 두 분은 정말 멋진 사랑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할아버지와 할머니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하며 살아. 앨리스가 남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물론이죠, 앨리스. 우리도 두 분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사랑을. 남편이 앨리스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대답했. 그때 어디선가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이 들려왔다. 마치 아서와 빅토리아가 그들의 사랑을 축복해주는 것 같다. 앨리스와 남편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참 동안 그 아름다운 선율에 귀를 기울였.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갔다. 하지만 아서와 빅토리아의 사랑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갈 것. 아서와 빅토리아, 두 사람은 비록 이 세상에 없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 마치 저 하늘의 별처럼 언제까지나 우리를 비추며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줄 것.